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회사. 이런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이런 회사는 상반기 결산 빨리 진행해야 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2022년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절반 정도 지나갔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022년도 절반이 지나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법인 대표님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축구로 따지면요. 일단은 치열했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전반전을 마치고 나서 라카룸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후반전을 나가는 대표팀은 없겠습니다. 후반전에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전반전의 상황을 복귀하고 후반전 운영을 어떻게 갔었을 때의 전략 전술이 수정되고 남은 시간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겠죠. 법인도 마찬가지에 해당을 합니다. 자, 상반기에 확정된 결산 자료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결산 자료가 없는 회사가 태반이죠. 없으면 어떻게 된다? 누구를 요청을 해서 누구를 쪼든 어떻게든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결산 자료를 토대로 하반기를 예측하고 하반기에 어떤 활동을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상반기에 확정된 결산 자료가 없으면 하반기에 예측을 못 하는 건가요? 무조건 돈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결산을 빠르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확정되었다라면, 상반기 결산이 확정되었다라면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일단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특히 가족으로 주식 이동을 고민 중인 대표님이시라고 하시면 이 시기에 주식 이전을 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주식 이동을 언제 가장 많이 하는지를 봤더니 12월 달에도 좀 많이 하시고요. 1월 달에도 좀 많이 하시고 6월, 7월 정도에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다 보면은 이유를 알게 되십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하반기에 큰 이익이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빠르게 가족들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플랜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큰 이익을 봤다. 근데 우리 회사가 내년, 내후년까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대표님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주 많은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이후까지 예측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하반기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회사가 증가한다, 아니면은 계속 보합세로 간다, 아니면 떨어진다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 보자고요. 반대로 우리 회사의 하반기에 전망이 그리 좋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결손이 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이 말을 이제 드리려고 했습니다. 주식 이전의 시기를 늦춰야 됩니다. 언제까지 늦춰야 되느냐? 최적의 주식 이전의 시기를 기다리라. 근데 이게 잘못 기다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게 저점까지 내려질 때까지 기다렸다 투자를 하려고 기다렸더니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제가 얘기하는 이 주식은 주식가치평가에 해당을 하는 비상장 주식, 우리 회사의 대표님들의 회사의 주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회사 주식하고 다른 주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시기를 누구와 결정을 해야 되냐면 우리 전문가이신 세무사님하고 항상 미팅을 해서 어떤 시기에 옮겨야 될지를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0%의 회사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대표님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에 미처분 이익여금이 10억 쌓여 있고 매년 2억 원씩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회사에서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늘 우리는 2억을 이제 이익을 봤었으니까 상반기에 1억 했겠죠. 근데 케이스 1에서는 늘 똑같이 하반기에도 1억이 예상이익이 나오는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케이스 2에서는 하반기에는 예상이익이 3억이 나옵니다. 케이스 3에서는 하반기에 예상이익이 마이너스 1억 5천만큼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한 주당 주식가치를 평가를 해봤더니 현 시점, 상반기 현재의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는 16만 4천 원입니다. 한 주당 가치가 16만 4천 원. 근데 루틴하게 항상 비슷하게 올라간 케이스 1에서는 16만 8천 원으로서 4천 원만큼이 올라가게 되는데 갑자기 큰 성장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 2에서는 단 6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16만 4천 원에서 23만 7천 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케이스 3을 보시죠. 16만 4천 원짜리 주식이 6개월 만에 8만 3천 원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멍 때리고 있으시면은 그냥 케이스 1으로 생각하시면은 늘 비슷하니까 주식을 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겠죠. 근데 케이스 2처럼 주식 가치가 쫙 올라가는데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자녀에게 주식을 이동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아무리 먹는다 하더라도 선뜻 마음이 내키질 않는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케이스 3이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면은 내 자식이 정말 결격 사유가 있어서 쟤는 꼴 보기 싫어. 이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 저 자녀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기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서 주식을 이전하게 되면은 자녀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주식을 사올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게 되죠. 공짜로 받게 되는 게 무상증여. 그러면 증여를 받게 되었을 때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봤었을 때 자녀 2명에게 각각 20% 주식을 이전했을 때 상반기 현재 이동을 하게 되면은 각자 4,423만 원씩 내서 8,846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하반기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9,156만 원, 케이스 2 이렇게 옮기면 큰일 나겠죠. 8,800으로 옮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4,510만 원이라는 돈을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내 주식이 16만 원인지 8만 원인지 12만 원인지 나는 평생 동안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내가 닥치는 상황별로 주식을 이전해야 되면은 그때에 맞는 세금을 내고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을 누가 가장 좋아하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만 계시면은 우리나라 세수가 모자랄 일도 없고 돈이 계속적으로 걷어들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케이스 3 같은 케이스는 세금 아름답습니다. 2,560만 원. 그러면 똑같은 회사예요. 근데 그 하반기에 성장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1억 4,500만 원의 세금이 2,500만 원으로 바뀌는 마법 같은 일들이 생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1억 2천 정도의 세금이 줄어드는 케이스에서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평가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라면 그 전문가에게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그게 언제냐면은 상반기가 끝나는 지금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항상 쳐놨다가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계시는 세무사님한테 의뢰하셔도 되고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취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반기 결산을 통해서 회사 주식 가치와 주식 이전에 대해 예상되는 세부 부담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그냥 납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납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자녀가 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세금을 다시 내주게 되면 또 재차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내주는 것도 세금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주식을 이동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나요? 배당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대표님들은 연봉 자체가 2억 정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미 최고 세율 구간으로 진입을 했는데 거기다가 배당을 열심히 해봐야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조금 있더라도 증여세를 조금 내더라도 자녀에게 주식을 많이 이동을 시키고 중간 배당을 해보는 방법을 접근을 해보게 되면 우리 회사 잉여금을 아름답게 제어를 하면서도 배당도 하고 자녀의 소득도 만들고 주식도 이동했고 내가 건강하지 설사 좀 건강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쓸데없는 걱정이 무엇이냐면 상속세, 세금이 너무 많을까 봐 난 죽지도 못하겠다. 이런 상황들이 닥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1년 중에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 대표님에게 항상 유익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시기에 분명합니다. 나중에 11월, 12월 되면 정신없어요. 그때 가서 주식을 이전하니 많이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옵니다. 저희가 한 11월쯤에 영상 또 찍을 거거든요. 11월 달에 가장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어떤 영상 찍을 거냐면 주식 이전이라고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시점보다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면 지금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조금 많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 아니면 난 진짜 모르겠다. 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 세무사는 이걸 알려주지 않아 라고 하면은 문의 주십시오. 문의하시는 데는 돈이 일단 안 듭니다. 그래서 문의 주셔서 어떤 방향으로 설계해야 될지를 해야 되는 회사라고 하면은 전문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